오늘부터는 이제 동기화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런 새롭게 여러분들 단어들을 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기화는 아마 조금 여러분들 좀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대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기화 필요성은 이미 제가 공유 메모리를 하면서 몇 번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공유 데이터가 공유되는 상황에서 그 데이터의 일관성, 컨시스턴시를 어떻게 조절할 건가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게 만약 공유되는 데이터가 없다면 고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것은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유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영역이 어디겠어요? 뭐냐가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그 전 학문 그 자체가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정확히 할 것이냐, 그것만 고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기법들은 다 운영체제 기법이 내가 지금 오늘 설명하는 이 내용을 다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특별한 새로운 내용들도 공유되지만 기본적으로 싱크로나이즈를 한다는 개념과 레이스 컨디션, 즉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을 하고 값을 변경하면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게 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변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변경을 하지 않고 여러 프로세스가 다 읽기만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공유 컨시스턴시 문제도 없고 동기화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미리를 계속 합니다. 그 문제는 누군가는 그걸 고치고 누군가는 읽으려고 할 때 문제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가오는 예는 아마 적을 거예요. 수강신청. 수강신청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리는 100개가 있다.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면 200명이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요? 200개 프로세스가 100개의 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겠죠. 근데 컨시스턴시를 제공하지 못하면 동기화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나는 수험 신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수험 신청이 안 돼 있어. 이런 게 이제 말하는 아주 좀 체감할 수 있는 그 동기화의 예입니다. 레이스 컨디션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근데 그런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수험 신청을 해보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은행에 갔는데 내 잔고에 원가는 뭐예요? 잔고가 100만 원이었다. 그 다음날은 0원이 됐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겠어요? 저는 만족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쓰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기화를 하는데 동기화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 즉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컨시스턴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일관성 있는 값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그거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기화가 보장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복잡하게 무슨 공식을 풀어야 될 것도 아니고 데이터를 변경할 때 한 사람만 변경하고 한 프로세스만 변경하도록 해주면 동기화가 보장이 됩니다. 자, 근데 동기화 이렇게 설명은 굉장히 간단한데 조금 한 레벨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또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좀 단계별로 여러분 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했던 것처럼
좀 이해가 안 가고 바로바로 질문해야 돼요. 이거 역시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해 못하면 집에 가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책들이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좀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계속 좀 이렇게 하고 그게 여러분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본다면 은행의 입출금 인지예요. 그래서 내가 잔고가 1,000원이 있는데 500원을 입금하고 500원을 출금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세요? 1,000원이 있어요. 500원을 입금하고 500원을 출금했으면 잔고가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수행 엑스큐션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간고사에 많이 나왔던 그 엑스큐션 문제, 인터랙티브 문제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거를 조금 이제 하나의 이렇게 명령어로 좀 나눠서 하이레벨 언어로 쓰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는 거죠. 밸런스가 있고 500을 더하고 있고 다른 프로세스 500을 빼고 그렇죠?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T0하고 T1이 쭉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보세요. T0는 이 프로세스 A의 밸런스를 읽어옵니다. 그럼 이게 이 값이 1000이에요. 그 다음에 T1은 A가 읽어온 값에다 500을 더해요. 그럼 1500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이때 이제 B가 등장을 해요. B가 등장을 해서 밸런스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B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B가 가지고 있는 1에서 2의 값은 1000입니다. 저 뒤에 앉은 학생들 저하고 같이 이거 좀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왜냐면 이거 안 따라서 하면 이거 굉장히 처음에 쉬운데 좀 이게 쭉 쌓여가면 나중에 뭔가 이제 하나도 모르는 수 있는 게 거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좀 한 스텝 한 스텝 정도 여러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모르겠어라고 하는 학생들 대부분 보면 그냥 이 설명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있다가 그냥 전화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계속 쌓여져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전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부터 하는 설명들은 차근차근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가 또 500을 빼요. 그러면 이제 5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리스트 1. 지금 A는 여기에 값을 얼마 값을 가지고 있어요? 15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B는 뭘 가지고 있어요? 500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순서가 T4예요. T4예요. A가 수행을 합니다. 그럼 값이 밸런스가 뭐예요? 이 밸런스는 공유되고 있는 밸런스가 1500이 되고 T5가 되면 밸런스 500이 돼요. 그러니까 이 500원을 더하고 빼기를 했는데 그럼 결과가 1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500이 나온 거야. 저 여러분 해피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갑자기 반이 됐어. 그럼 1000원이 500원이 되는 게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500원이 됐다면 50이 500이 됐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근데 P4, 5 바꾸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1500원이 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해피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행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을 웨이스 컨디션이 존재한다라고 봐요. 웨이스 컨디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거기 그쪽 코드에 웨이스가 있어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들쑥날쑥 하는 수 있다. 즉 동기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는 여기에 저촉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렇지, 쉐어드 메모리가. 그죠? 왜냐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레드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 섹션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막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커널로 들어가 보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커널을 많이 볼 텐데 커널을 보면 뭐예요? 커널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공유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배운 거로 따지자면 프로세스 컨트롤러나 PCB가 공유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배울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요. 페이지 테이블이 공유돼요. 여러 프로세스들이 다 그걸 접근하고 읽고 쓰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동기화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새로운 이제 이런 노션, 그러니까 개념까지는 아니고 이제 간단한 빌딩 블록들을 만드는데 그중에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이 처음 보는 표현입니다. 크리티컬 섹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러 프로세스들이 공유한 데이터를 접근할 때 그 코드, 실제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프로그램, 인스트럭션, 스테이트먼트, 그거를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뭐가 크리티컬 섹션이냐면 여기가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값을 더하고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제 이 동기화 문제를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을 해보면 크리티컬 섹션이 이게 코드입니다. 전체. 여기서까지 하나의 여러분 작성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그거를 크리티컬 섹션을 놓고 앞뒤로 나눌 수 있어요. 엔트리하고 이런 섹션과 엑스 섹션을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 하는 건 좀 이따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일단은 내 프로그램을 크리티컬 섹션이 있고 그 앞에 안에 프레임빌드라고 생각해도 좋고 포스트빌드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내가 쓰는 코드가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 주위로 나뉜다 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크리티컬 섹션을 통해서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동기화를 하려고 하면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동기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뮤추얼 익스클루전이에요. 뮤추얼 익스클루전. 이게 상호 배제입니다. 이 상호 배제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해 있다면 가령 진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입이라는 게 하나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걸로 하는 건데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행. 근데 그 표현은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 하나의 영역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거기에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는 거기를 진입을 해야 될 말이에요. 진입을 안 하도록 해줘야 돼요. 조건이겠죠. 내가 어떤 식의 방법을 써서 어떤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내야 되고 알아낸 다음에는 뭐예요? 다른 프로세스는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좀 더워서 지금 졸음과 싸우는 학생들이 좀 제법 있는데 이 세 개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좀 일어나 뒤에 가서 서서 듣는 걸 원합니다.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내가 뭐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괜히 앉아있어 있다가 가위를 놓칠 것 같으니까
전인 학생들 설문이나 제 학생들 듣고 통으로도 다 좀.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리티컬 섹션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많이 나올 거니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프로그레스라는 건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면 하나 이상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한 프로세스는 진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여기서 말한 이 엔트리 섹션하고 엑시트 섹션에서 동작을 하다 보면 크리티컬 섹션이 비어 있는데도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바운디드 웨이팅인데 바운디드 웨이팅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려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즉 무한히 기다리면 안 된다. 어떤 시간 내에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많이 우리가 보는 것이 무슈 기준인데 이제 프로그레스와 바운디드 웨이팅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말고사에 이 동교형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어떤 형태로 될지 꼭 나올 텐데 그 동교형 문제에서 이게 이 동교형을 제공하는 건 보이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세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떻게 하면은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제공이 되는지 또 어떻게 프로그레스 이 프로퍼티죠. 프로퍼티가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바운디드 웨이팅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걸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그것이 이렇게 동기화 알고리즘을 제대로 설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말 시험에 동기화 문제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꼭 나옵니다.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동기화를 제거하려고 할 때 알고리즘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잔고를 계산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 프로세스를 나뉘어서 두 개가 일단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공유 데이터를 접근할 때 여러 프로세스가 있는 걸 생각하기 전에 일단 두 개만 생각해보죠. 두 개만 생각해보면 이 턴이라는 배리어블 이게 공유 배리어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P1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P0는 턴이 0이 아니면 그럼 뭐예요? 여기 이걸 좀 저기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폴트 톨러런트라고 합니다. 좀 폴트 톨러런트 좀 이렇게 좀 웃고 보세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세미콜론이 이쪽에 있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턴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라. 뭘로 기다려라? 그러면 크리티컬 섹션에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턴이 0일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P0입니다. P1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P1은 2일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엔트리 섹션은 뭐예요? 엔트리 섹션은 이 부분이 엔트리 섹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턴, 크리티컬 섹션을 지나서 뒷부분이 뭡니까? 이게 엑시 섹션입니다. 그러면 이 엑시 섹션에서는 뭘 합니까? 턴의 값을 1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P0가 수행을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P1이 동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동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P0가 동작해야 돼요. 즉, 이거는 P0하고 P1이 번갈아 가면서 동작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뮤추얼 익스클루전 제거하나요, 안 하나요? 뮤추얼 익스클루전 제거합니다. 일단 두 개의 프로세스를 생각해요. 왜냐면 한 번은 JP조가 들어가고 한 번 P1이 들어가고. 그런데 만약에 P0가 계속 동작을 하고 P1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P0가 더 이상 멈추게 됩니다. 동작을 못해요. 크리티컬 섹션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P0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프로레스와 바운더리 레이팅이 만족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보다 좀 나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는 플렉을 사용합니다. 플렉을 사용해서 플렉 0과 1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두 개의 볼리안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보면 그래서 뭐예요? 플렉이 0이면 0이 true이면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고 플렉 1이 true일 때는 P1이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P0 동작을 한번 봐보세요. P0는 뭡니까? 플렉 0을 true로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체크합니다. 플렉 1을 체크해요. 그 다음에 세미콜렉터 이쪽에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플렉 1이 true면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즉 플렉 1이 true가 아니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 P0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크리티컬 섹션에 이 알고리즘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P0가 반복된다고 보세요. P0, P 반복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한번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P0는 이전 알고리즘에서 뭐예요? P1이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P0가 수행이 안 됐어요. 즉 P0, 첫 번째 P0는 수행을 하는데 두 번째 P0는 수행을 못했어요. 왜? 턴을 체크하니까. 턴이라는 배리어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이 공유되는 배리어들이 1이 되버리니까 못 들어가. 근데 여기는 어땠습니까? P0은 어때요? P0는 어때요? P0가 한번 동작하고 그 다음에 P0가 또 왔어요.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아니 틀려도 괜찮다. 지금 소리 들리게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괜찮아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가 필요해? 초기 값이 false예요. 이게 개념이에요. 동기화 문제에서는 그래서 초기 값이 무엇이냐를 항상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값이 다 false이고 그다음에 엔트리 섹션에서 P0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true로 만들면 그건 뭐예요? 이 P0는 계속해서 P0만 수행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플래그 나눠가지고 있으니까. 플래그 나눠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만족하는데 프로그레스나 바운드 웨이팅은 만족을 못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플랫 제로를 수행했어요. 제가 지금 플랫 제로를 추론을 수행을 했어.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인터럽트가 걸려요. 여기서. 그래서 P1으로 컨트롤이 넘어갔어. 그래서 P1이 수행을 해. 그래서 플랫 1을 추론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이 다시 일로 넘어와. 그런 일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럼 P0하고 P1이 전부 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전부 다 뭐예요? while loop에 걸려요. while loop에 걸려요. 지금 뭐예요? 둘 다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동기화의 이슈는 항상 동기화가 안 된다가 아니고 평소에는 잘 돼요. 근데 어떤 시점에 0.1%의 확률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맥스 컨디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버그하고 좀 틀려요. 버그하고 틀려요. 버그는 로직이 미스인데 이것도 로직의 어떤 미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 맞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추로가 되고 여기가 추로된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크리티컬 섹션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해결책이 사람 이름도 붙어 있어요. 이게 그 얘기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간단치 않았다. 특히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뭐 그럴지 모르지만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초창기에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러니까 사람이 붙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봐보세요. 이 솔루션은 이 알고리즘은 플랫도 쓰고 턴도 써요. 그래서 플랫을 춤으로 만들어요. 근데 턴은 아까처럼 서로 턴을 시켜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들어가고 나면 아우가 하게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나면 형이 하세요. 그런데 조건문이 붙어요. 이 조건문을 잘 보세요. 턴이 1이고, 그죠? 여러분, C언어를 다 안다고 제가 가정합니다. C언어를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플랫 1이 true고, 턴이 1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기다려. 로우도. 그럼 뭐예요? 언제 1로 들어가요? 턴이 1이 아니거나 아니면 플렉이 폴스이면 5입니다. 5이면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P0와 P1이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않고 2번 두 번째로 프로그레스와 바운디드 컨베이팅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즉 P0와 P1이 어떤 순서대로 P0, P0 쭉 오다가 P1이 오더라도 또는 P0, P1, P0, P1 이렇게 오더라도 어떤 순서대로 오더라도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mutually exclusive하고 progressive하고 bounded weighting을 제공한다. 예. 그 플래그 제로를 툴로 만들고 턴을 1로 만든 상태에서 인터럽트 걸려서 프로세스 P1으로 넘어가면 네. 그러면 대기 무한루프에 빠져있지 않나요? P1?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질문이 뭐냐면 여기까지 수행한 다음에 인터럽트가 가서 얘를 수행했어요. 그러면 플랫 1이 true고 턴이 제로잖아요. 컨디션을 잘 보세요. 여기 이건 end잖아요. 그렇죠. 즉 말을 바꾸면 턴이 1이거나 플랫 제로가 true면 false면 그럼 들어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만약에 이렇게 와 있다. 여기까지 수행했어. 그럼 이쪽으로 다시 와서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앞에 두 개를 보여주냐면 이 알고리즘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턴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 플래그를 써서 간단해요. 근데 이게 이 정도 가면 혼란스러워. 만약 자네 질문하는데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려서 여기서 수행을 하고 여기서 인터럽트를 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리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P0와 크리티컬 섹션 들어간다. P0 크리티컬 섹션 들어간다. P1이 들어간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어려운 숙제가 아니고 이걸 따져보세요.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인터럽트 걸리고 이렇게 인터럽트 걸리고 P0로 들어가요. 가는데 여러분 따져봐야 돼요. 이게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의 핵심입니다. 따져봐야 돼요. 계속 하나씩. 이게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인터럽트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 인터럽트가 어디서든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알고리즘 피터슨 솔루션이 동작하는지를 여러분이 베리파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오면 그 다음에 다른 설명도 내가 일도 해서 진행합니다. 피터슨 솔루션이랑 저는 슬라이드에서 턴은 0이랑 1밖에 없다고 가정하셨어요. 그렇죠. 0이라고 죠 다음 시간이 되고 이제 이거는 2개 이상, 즉 3개, 4개로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 오늘까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피터슨 솔루션이 정말 동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리파이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동기화 문제를 뭐가 될지 모르지만 기말고사 푸는데 핵심적인 걸 할 겁니다.